바로 내일 4.12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재원 전 의원을 공천해 논란이 됐던 경북 상주, 청송, 군위, 의성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도 이곳 경기 하남시 등 3곳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을 27일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인 탓에 이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선 후보들도 이곳 경기 하남시를 찾아 줄지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찾았고 시민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정당의 후보 뽑아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달 일찌감치 하남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예뻐라. 너들이, 오빠야? 친오빠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북 상주 지원 유세에 공을 들였는데요. 우리 상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주인하고 머리 깔아주세요. 도넛 좀 주세요. 장미 대선에 가려서인지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징검다리 초민이 재보선이어서인지 선거를 하루 앞뒀다고 하기에는 긴장감이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재보궐선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가족들이 하면은 해야지 이 생각은 했는데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은 표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책도 보지만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의 정책도 같이 감안해서 하도 이 국가가 시끄러다 보니까 좀 국가 민주를 위해서 좀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신한 사람. 자, 서한환 기자. 그럼 내일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대선을 미리 읽을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이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건 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 접근하고 있냐의 공통된 답변은 단순히 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남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 대통령 후보와의 관련성 또 이 대통령 후보의 당과 그 당 소속의 시장과의 연관성들을 모두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미니 선거이지만 반대로 이 현재 대선 흐름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고 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석호 기자, 호남 재보선 의미 말씀해 주시죠. 예, 호남 재보선의 의미는 이것이 바로미터가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들은 물론 그 현역 의원들까지 총 출동해서 그 전남 해남 지역에서 보다 많은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들도 한 번씩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호남에서 문재인이나 안철수냐를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내일 재보선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 재보선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친박 출신의 전 의원도 출마를 하는데 그쵸. 어느 곳이고 어떤 의미가 네. 있습니까? 네, 경북 상주 지역이죠. 거기서 재선거가 펼쳐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정무수석 출신이고 3선에 도전하는 유명한 친박계 의원 김재원 전 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워낙 한국당 텃밭인 터라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을 과연 탄핵 이후에 경북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적자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김재원 전 의원이 당선된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에게 또 금세 바로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신당이죠.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원진 의원 때문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서 이제 중계 화면에 많이 나오시던데 혹시 최근에 뭐 면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사주로 가셨을 때 장시간 됐죠. 1시간 반 정도. 그땐 제가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탈당한 것은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탈당을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제 말 그대로를 받아주면 좋겠네요. 네, 새누리당으로 이적한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현수 기자, 지금 네. 보수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우파가 대결집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조원진 의원이 뭐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교감 아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사실 새누리당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고 또 보수 후보들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 안철수 후보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이런 분석을 체감한 걸까요? 최석호 기자, 안 후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50%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겠다. 50% 지지율 과반을 넘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1대1 대결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을 목표를 높게 잡았냐. 이제는 안철수 대세론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보수표의 표심을 흡수를 하면서 반문 정서를 자극해서 갈 곳 없는 진보층까지 사로잡겠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국민의당 의석수가 4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연정이나 어떤 협치를 한다고 해도 50%가 넘는,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주 대세론을 굳혀서 대통령이 돼야 누구의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박지원 대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까지 수정하면서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안철수 대세론이 먹힐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지지율이 사실 밀리고 있었을 때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같은 리그에 있음을, 같은 테이블에 있음을 놔야 하지만 지금은 사실 지지율상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양자 구도로 봤을 때 오차범위 차이 앞에서 앞서는 흐름도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 스스로 나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싸우지 않고 나 스스로 나와 싸워서 더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어떤 자강론적 움직임을 내세우는 것도 안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화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대세론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때문일까요? 문재인 후보인데요. 문재인 후보도 기싸움에서 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유심히 들어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주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이죠. 네. 5G, 보통 네. 5G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문재인 후보 5G라고 읽었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저렇게 읽은 것 같은데 어떤 네, 뭐 사연인가요? 표정만 봐도 읽히시죠. 일부러 한 거라고 합니다. 문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발음을 하신 것 같다라고 했고요. 뭐 과거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예전에 3D 프린트를 이제 3D 프린트라고 읽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되고 이제 내가 홍길동이냐 숫자 3을 3라고 읽어야 하느냐 3이라고 읽을 수 없느냐 이런 SNS 글을 올렸던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상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5G라고 읽은 건 뭐 어떻게 읽었어든 사실상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일부러 5G라고 분명하게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3D 컴퓨터라고 쓰여 있는데 3D 프린터의 5자였죠. 네. 예, 저희가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후보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시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체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시대를
기지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방향이 체육의 가치 및 사회의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은 모두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사실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과 체육인이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체육에 관심과 또한 공약이 있으셔서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후보들 네. 왕년에 체육계 스타 200명인 줄 알았더니 2,000명이라고 합니다. 서명 인원이 2,000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건데요. 이현수 기자, 네.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저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랑 네. 아시아 그 여자 농구 센터 네. 국보센터였는데 박찬숙 씨 아시나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왕년에 스포츠 스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건데요. 참,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사실 이 스포츠계 인사들 그리고 왕년의 스타들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리는 최윤희 씨를 비롯해서 뭐 농구 선수 박찬숙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한 건데요. 지금 이 스포츠계 인사들이 나서는 일이 잘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배경을 봤을 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특히 스포츠계가 그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고 하고요. 또 부정의 온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체육이 근래 제 가치를 다 못하고 권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부정의 온상으로 매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반대급부로 반발을 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레전드들이 이 정치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의 의견은 사실 반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 IOC 헌장에 보면 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특히 이 스포츠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게 과연 어떤 선수가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일이사 감독도 그렇고 바둑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이거를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감론을박이 있는 문제죠.